태국에 있는 방콕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방콕 공항에 도착하게 되면은 비행기에서 내려서 한참을 가야지 입국 심사를 하는 곳을 도착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다 보면 너무 길어서 방향을 찾기도 어려워서 사람들이 가는 방향을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르니까 앞장서서 가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이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놓치지 마시고 따라가시면 한참 가게 되면은 이제 입국 심사를 하는 곳쯤 가면 이렇게 밝습니다. 등이 밝아서 넓은 공간이 나오는데요. 그 왼쪽 귀퉁이를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글 쓰는 곳이 있어요. 테이블인데 입국 심사 종이를 쓰는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종이도 준비되어 있고 아니면 그 볼펜도 있어서 거기서 이제 쓰시면 됩니다. 이제 입국 심사서 쓰는 것도 저도 곤욕인데 다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비행기를 타더라도 다 영어로 써 있어요. 그래서 이름 쓰고 쓸 것도 많습니다. 이름 쓰고 나이 썼나? 아무튼 뭐 도착하는 곳 주소도 써야 돼요. 주소 쓰고 뭐 여자인지 뭐 그런 거 쓰고 그 여행 목적이 뭔지 이런 걸 써야 되는데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그 인터넷으로 그 찾아보세요. 태국 입국 심사 그 종이를 검색하시면 어떻게 쓰라고 다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설명대로 해서 쓰시면 돼요. 근데 저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 입국 심사하는 그 종이가 인터넷으로 다른 사람 쓴 그 종이랑 또 양식도 틀려요. 틀리다 보니까 영어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 이게 이거 쓰는 건가? 이렇게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알아가셔갖고 입국 심사를 잘 쓰셔야 돼요. 근데 입국 심사 쓴다고 그 쓰는 거를 그 거기서 이제 엄청나게 뭐 자세히 검사하는지 모르겠지만 다 써야 되겠더라고요. 불안해서라도 다 쓰셔야 돼요. 그래서 써서 이제 그 입국 심사하는 곳을 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만 방콕 공항에도 가면 내국인 그냥 태국인이 들어가는 이 심사대하고 외국인이 들어가는 심사대가 다릅니다. 근데 이날 갔을 때 태국인 가는 곳에 또 사람도 많고 그 외국인도 있었는데 외국인 쪽은 왼쪽에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거에 왼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이상하게 대부분 외국인들이 중국인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게 되면 뭐 물어봅니다.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이제 어디를 갈 건지, 어디를 갈 건지는 아니고 이제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를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제 잘 모르니까 홀리데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여행 왔다, 뭐 트립, 뭐 이렇게 왔다. 요 말만 하면은 대부분 통과합니다. 뭐 까다롭지는 않아요. 얼굴 한번 보고 이렇게 나가서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더 복잡한 거를 물어보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입국 심사대를 지나가면 이제 좀 복잡해집니다. 어떻게 복잡해지냐? 뭐 식당도 있고 무슨 판매처도 있고 이렇게 지금 영상에 보시면은 뭐 4G, 3G 있고 뭐 환전하는 데도 있고 이거 환전하는 데를 지나서 바깥으로 나가면 택시 타는데 버스 타는데 뭐 있습니다. 근데 이곳을 걸어서 밖으로 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대부분 도착하게 되면 초보자들은 일단 환전을 안 해왔으면 환전을 해야 되겠죠. 근데 공항에 환전하는 것은 조금 가격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도 알아보고 갔는데 공항에서는 조금만 환전하고 나머지는 현지에 가서 이제 여행하는 곳곳마다 환전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은행에서 관리해서 하는 것 같아요. 조그만 부스 안에 이제 사람이 한 명 들어갔고 환전을 얼마에 해주나 다 써 있어요. 그런데 초보자 입장에서는 굳이 그 현지 가면 싸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국내에서 다 해 가십시오. 왜 그러냐면 복잡하고 그 환전하러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절차도 복잡하고 귀찮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쓸 비용을 환전에 가는데 제가 환전에 갔을 때는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 여유 자금으로 가져갔어요. 근데 그거를 달러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을 달러로 바꿔서 또 현지 가서 그 달러를 태국 돈으로 환전을 했는데
인터넷으로 서치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싸다고 하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불편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환전하고 가시길 권장합니다. 그리고 유심칩은 국내에서 사도 싸고 그 나라가 또 싼데 여기서 사도 싼지만 이제 말을 못 할 테니까 국내에서 가져가는 게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도 이제 뭐 인터넷도 할 수 있는데 인터넷이 4G지만 굉장히 느리더라고요. 느리니까 그거 감안하시고 사용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심칩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8,000원 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넉넉하게 본인 날짜보다 조금 더 이게 뭐 8일, 8일, 15일 이렇게 단위로 있어서 중간에 뭐 5일 단위로 끊을 수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단위별로 해서 좀 오버되더라도 좀 널널하게 끊을 날짜를 잡아서 이제 유심을 사셔서 그 핸드폰 주면 그쪽에서 유심 끼고서 다 개통까지 다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항에서 이제 다 원하는 목적지로 가야 되겠죠. 근데 저는 계획 없이 가서 목적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탈까 하고 이제 돌아다녀 봤는데 택시는 1층에 있습니다. 1층에 버스하고 있는데 요거 버스나 택시 타는 방법도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많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철도 있는데 전철이 두 종류입니다. 뭐 이거 지금 이제 사진에 보시면 파란 전철, 빨간 전철 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서 이제 목적지로 갈 수 있는 전철도 전철 지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BTS인가 그걸 탔습니다. BTS가 우리나라 가수 BTS처럼 돼 있길래 그냥 계속 BTS 가수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공항을 돌아다닐 때 이렇게 큰 간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간판을 보시면 어디로 갈 수 있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계속 관심 있게 보다 보면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대충 알 수가 있고 말로 대충 설명하자면 일단 1층에 택시나 버스가 있고요. 지하 1층이라고 해야 되나? 지하 쪽에 호텔하고 전철을 타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2층이라고 해야 되나? 2층 거기에 이제 다른 전철이 있는 지상으로 다니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지하에 있는 거를 타러 갔는데 지하에 있는 데로 가면 전철을 타는 방법도 좀 달라요. 우리나라랑 좀 우리나라는 무슨 카드로 나오는데 여기는 동전 같은 모양의 플라스틱이 나옵니다. 그거를 대고 사는데 그거를 돈을 주고 사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공항서부터 공항에서 가려는 목적지의 이름을 찾아서 거기를 터치 스크린으로 찍고 돈을 넣고 그리고서 명숙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코인 같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코인을 받아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전철을 타시면 됩니다. 전철이 서울보다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복잡한 정도로 따지면 부산 한 대전에 있는 전철 정도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많이 가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초보자들은 전철 타는 게 비용이 제일 저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버스고 그 다음에 택시고 뭐 우버 택시 뭐 있다는데 우버 뭐 불법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어플로 하는 것도 복잡하고 해서 그는 처음부터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기도 해서 그래서 전철이 제일 쌉니다. 가격으로 따졌을 때는 우리나라 돈으로 대충 따졌을 때 전철 타고 가면은 한 1,000원 미만이었었습니다. 웬만한 곳은 거의 1,000원 미만으로 갔고 그리고 버스를 타도 1,000원 전후로 했던 것 같고 근데 택시를 타면은 10,000원 이상은 내야 됩니다. 네, 그거는 잘 선택하셔서 10,000원 내고라도 목적까지 편하게 가실 분이 있다면 그거를 택시를 타면 좋은데 이게 택시를 타시는 분들이 후려칩니다. 가격을 말을 못하니까 뭐 얼마다 이렇게 해버리는데 굉장히 비싸요. 뭐 300와트 바트 뭐 500바트 이렇게 하는데 막 만약 500바트라면 17,000원 정도 하나 그래요. 조심해야 됩니다. 택시를 제가 몇 번 타봤는데 그 사람들 그냥 다 후려칩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이제
도착하시면 되고요. 다음 태국 여행하는 동안에 그 일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